딸의 한국 발령 소식에 영국 부모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끝자락, 분단국가 한국.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걱정이 1년간 계속됐죠. 한국에서 지친 딸이 마침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13시간을 날아온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당장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죠. 그런데 작년에 회사에서 갑자기 서울지사로 발령을 내렸어요. 처음엔 신나더라고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피터는 뉴스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에밀리야, 아시아는 너무 멀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머니 마거릿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라니. 북한하고 가까운 곳 아니야?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시아가 그냥 막연히 위험한 곳으로만 느껴지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분단 상황이나 정치적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혼자서 그런 곳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마거릿은 매일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걱정을 반복했어요. 음식은 맞을지, 언어는 통할지, 의료시설은 괜찮을지. 끝없는 질문 공세였습니다. 엄마,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머릿속에는 여전히 1960년대 한국의 이미지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 말이에요. 피터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이거나 과거 전쟁 이야기들이었죠.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딸아, 정말 안전한 게 확실해? 아빠는 너무 걱정된다. 매일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역효과였어요. 화면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부모님께는 더 이상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한글 간판들, 낯선 음식들, 다른 생활 방식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어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아침에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출근길 풍경, 회사 동료들까지 다 보여드렸거든요. 봐요, 엄마. 여기 지하철 정말 깨끗해요. 런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거릿의 반응은 늘 같았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걱정돼. 아픈 데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피터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에밀리야, 너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면 너머로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과감히 제안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냥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항공료 다 댈게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피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다니. 그런 먼 곳을. 일주일만이라도 와보세요.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마거릿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비행기도 너무 오래 타야 하고 음식도 안 맞을 것 같고. 엄마, 한국에도 서양 음식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계속 설득했습니다. 매일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움직여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갖고 계신 편견들을 하나씩 깨드리려고 노력했죠. 드디어 피터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마거릿, 우리 에밀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마거릿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그래도 딸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부모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비자는 어떻게 받는지, 짐은 뭘 챙겨야 하는지, 한국 돈은 어디서 바꿔야 하는지. 끝없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한국을 보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전부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시간 비행이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피곤하실지 걱정됐거든요. 입국장 문이 열리면서 피터와 마거릿이 나타났어요. 두 분 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에밀리, 마거릿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라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빠, 엄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면서부터 부모님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네. 인천공항의 모습이 부모님께는 충격이었나 봅니다. 히드로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안내 표지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바닥도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마거릿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예상과 달랐죠. 리무진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피터가 말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놀라셨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는 버스, 깨끗한 좌석, 친절한 기사님까지. 런던 버스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기사분이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시네. 마거릿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시지만 기사님의 친절한 태도는 느끼실 수 있었나 봅니다. 버스 안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부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까지. 모든 게 놀라우셨나 봅니다. 에밀리아, 여기가 정말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던 그 한국이야? 피터의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빠,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많은 분야에서 영국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 있을 줄 몰랐어. 겨우 공항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벌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기대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터가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따뜻한 냄새가 나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마거릿이 갑자기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바닥이 따뜻해. 맞아요. 온돌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난방 방식이죠. 부모님께서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느껴보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바닥 아래에서 따뜻한 물이 돌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피터가 바닥에 손을 대보셨어요. 정말 신기하다.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금세 따뜻해지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였죠. 마거릿이 깜짝 놀라며 소리 나는 쪽을 봤어요. 저게 뭐야? 로봇 청소기가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 보시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아, 저건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없을 때 알아서 집을 청소해줘요. 피터가 로봇 청소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혼자서 알아서 청소를 한다고? 정말 신기하네.
로봇 청소기가 소파 다리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가자 마거릿이 박수를 치셨어요. 세상에, 정말 똑똑하네. 혼자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네.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긴 여행으로 다들 배가 고프셨을 텐데 딱히 준비해둔 음식이 없었거든요. 아, 배송 앱으로 음식 주문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배송 앱. 피터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집까지 가져다 줘요. 보통 30분 안에 와요. 마거릿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30분 안에? 정말? 저는 배달 앱을 켜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예상 배달 시간은 25분이었죠. 봐요. 25분 후에 온대요. 정확히 23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 기사님이 뜨거운 치킨을 들고 서 계셨어요. 와, 정말 25분도 안 걸렸네. 피터가 시계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영국에서는 음식 배달이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뜨거운 치킨을 맛보시면서 마거릿이 말씀하셨어요. 맛도 좋고 따뜻하고 정말 빨리 왔네.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구나. 첫날부터 부모님은 한국의 일상 기술들에 계속 놀라셨어요. 앞으로 며칠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피터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안경이 부러졌네. 여행용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다가 다리 부분이 부러진 거였어요. 마거릿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떡하지?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영국에서라면 안경원 예약하고 며칠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근처 안경원에 가면 금세 고쳐줄 거예요. 예약 없이도 가능해. 네, 그냥 가시면 돼요. 안경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부러진 안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이 정도면 10분이면 고칠 수 있어요. 피터가 깜짝 놀라셨어요. 10분요? 정말요? 정말 10분도 안 걸렸어요. 안경이 새 것처럼 말끔히 고쳐졌죠. 피터가 안경을 써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와, 정말 완벽하게 고쳐졌네. 런던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그런데 마거릿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목이 아프셨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목이 좀 아프네. 감기 기운인 것 같아. 병원에 가볼까요? 마거릿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병원은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라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가까운 내과에 그냥 가시면 돼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니까 대기 번호를 주더라고요. 앞에 환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금세 끝날 것 같네요. 20분 후에 마거릿 차례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목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옆 약국에 갔어요. 거기서도 5분 만에 약을 받을 수 있었죠. 세상에, 영국에서는 의사 예약만 일주일 걸리는데 여기서는 1시간 만에 다 끝났네. 피터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영어를 잘하시고 약국도 바로 옆에 있고 정말 효율적이야.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값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루 만에 안경 수리와 병원 진료를 경험하신 부모님은 한국의 효율성에 완전히 감탄하셨어요. 영국과는 정말 다른 속도감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식 불고기 전문점에 갔어요. 피터와 마거릿 모두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와,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구나. 피터가 신기해하며 불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런데 불고기 국물이 튀면서 마거릿의 흰 블라우스에 얼룩이 생겼어요. 어머, 옷에 기름이 튀었네. 마거릿이 당황하며 휴지로 닦으려고 하셨지만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내일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빠질 거예요. 하지만 여행 중인데 언제 찾지? 한국 세탁소는 당일 세탁도 가능해요.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 근처 세탁소에 가서 마거릿의 블라우스를 맡겼어요. 사장님이 얼룩을 보더니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기름 얼룩이네요. 저녁에 오시면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하루 만에 가능해요? 네, 문제 없어요. 저녁에 찾으러 갔을 때 마거릿이 깜짝 놀라셨어요. 블라우스가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거든요. 세상에,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피터가 신고 온 운동화가 비에 젖어서 더러워진 거였어요. 이 신발 어떡하지? 여분도 없는데. 아빠, 신발 빨래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운동화도 깨끗하게 빨아줘요. 신발을 빨아주는 곳이 따로 있다고. 피터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국에는 신발 전용 빨래방이 없거든요. 신발 빨래방에 가서 피터의 운동화를 맡겼어요. 직원분이 신발을 보더니 설명해 주셨죠. 3시간 후에 오시면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해져요. 건조까지 완료돼서 바로 신으실 수 있어요. 정말 3시간 후에 가니까 운동화가 새 것 같았어요.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고 하얗게 변해 있었죠. 믿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깨끗해질 줄 몰랐네. 피터가 운동화를 들여다보며 감탄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서비스가 섬세하구나. 옷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다니.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런던에서는 생각도 못해본 서비스들이야. 일상생활이 정말 편리하겠어. 한국의 세심한 생활 서비스들을 경험하신 부모님은 계속해서 놀라셨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거든요. 넷째 날 저녁에 부모님께 깜짝 제안을 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한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한식을 할 줄 알아. 마거릿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런던에 있을 때 요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날 밤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식재료들을 주문했어요. 두부, 시금치, 당근, 버섯, 김 그리고 고등어까지. 전형적인 한식 아침상을 차리기 위한 재료들이었죠. 다음 날 새벽 6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쿠팡 배송이었죠.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는데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서 배송을 받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모든 식재료가 정말 신선했어요. 특히 고등어는 어제 잡은 것처럼 싱싱했죠. 부모님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시금치 나물, 당근 나물, 버섯 볶음을 만들고 고등어 구이와 김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8시쯤 부모님께서 일어나셨는데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깜짝 놀라셨어요. 에밀리아, 이 좋은 냄새가 뭐야? 아침 준비했어요. 나와서 드세요. 식탁에 나온 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들을 보고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에밀리가 이런 요리를 다 했다고. 피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새벽에 신선한 재료가 배송되어서 바로 만들었어요. 마거릿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정말 맛있어. 이게 된장찌개구나. 고등어구이도 드셔보시고 각종 나물들도 하나씩 맛보셨어요. 김을 밥에 싸서 드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딸아,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까지 배웠구나. 피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새벽에 신선한 재료가 배송되고 딸이 직접 정성스럽게 요리해주고 이런 아침이 매일 가능하다는 거야? 네, 맞아요. 한국은 정말 편리해요. 마거릿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 직접 와보셔야 아실 수 있는 거였어요.
피터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딸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안심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1년 동안 전화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드디어 제 마음을 알아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침을 다 드시고 나서 마거리 씨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 돼. 에밀리가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알겠어. 마지막 날 저녁 부모님께 한강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갔죠. 밤에 나가도 안전해? 마거리 씨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요. 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어요. 한강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까지.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와, 정말 사람들이 많네. 다들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구나. 피터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자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어요. 마거리 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며 감탄하셨죠. 정말 아름다워. 런던 템스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산책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보고 부모님이 또 놀라셨거든요. 밤 11시인데도 편의점이 환하게 켜져 있네. 네, 한국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해요.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수를 사면서 점원분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피터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친절하네. 밤늦은 시간인데도 웃으면서 응대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거리 씨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에밀리야, 엄마가 선물 하나 사줄게. 선물요? 근처 약국에 들어가셔서 혈압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건강관리 잘 해야 해. 이걸로 혈압 체크하고. 그런데 약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약사분이 혈압계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영어로 된 설명서까지 따로 출력해 주셨거든요. 고객 서비스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피터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서 짐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에밀리를 두고 가기가 아쉬워. 마거릿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보셨잖아요. 피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안심이야.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인 줄 몰랐어. 딸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정말 미안했어, 에밀리야.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 마거릿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부모님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걱정과 불안 대신 안도와 자부심이 가득했거든요. 에밀리야,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이번엔 정말 재미있었어. 부모님이 탑승구로 들어가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1년 동안의 걱정과 오해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결됐거든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